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더 자유인입니다. 오늘은 금리 상승 온다고? 지금은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는 부제를 달아놨는데요. 지금 시장,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이슈로 변동성이 심해진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전략으로 흔들림의 시간을 보내면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발작, 금리 인상 시작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오히려 증시에 악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지난 11월과 12월 그리고 2021년 1월 초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특히 블루 웨이브가 되면은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됐고 증시는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과거 뉴스 기사 타이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2020년 11월 4일 날 블루 웨이브 가능성의 상승, 그리고 바이든 효과로 연말 랠리 기대감, 미국 3대 증시 바이든 랠리 현상의 사상 최고가 경신했다. 1월 21일 날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은 증시에 호재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이제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의 슈퍼 부양책,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국채금리,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인플레이션 우려에 S&P는 소폭 하락 마감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지금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로 바이든의 부양책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이제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화두이자 많은 관심사입니다. 자,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는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양책 기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전망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국채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식시장 상승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금리 상승. 여기서도 국채 금리 상승이죠.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 등 그 이유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팬데믹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금리가 올라갈 것인가? 물론 언젠가는 올리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2021년은 아니야. 물가 올라가지만 기준금리는 동결 이어갈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했고요. 자,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파월 연비 연준 의장이 미국 금리 인상 시기 아니다. 출구 전략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고 바이든 정부의 추가 부양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적극적으로 더 풀어라. 나는 그것을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실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돈을 풀어서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정적 영향을 되돌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출구 전략을 논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가정에 도움이 필요하고 소규모 업체들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이 밖에도 사실 금리를 인상하면은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뉴스 타이틀만 몇 개 뽑아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여행업계 지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절실하다. 강남 호프집 월 매출 3천에서 550, 이대압 가게들 80% 휴업,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 유예를 1년 연장해줬다.
자, 그만큼 돈 회전이, 자금 회전이 잘 안 돼서 힘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서민금융 여신 608조. 자, 저축은행 대출 연간 20%나 뛰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지금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2금융, 3금융에서 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이것이 또 생계형 대출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명동 한복판 5층 건물 통째로 비었다. 명동에 지금 비는 상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51%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경영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경제가 표면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걸 방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진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올릴까? 금리를 올리면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자살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금리를 올리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뉴스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부동산 관련되는 기사에서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댓글이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부동산 주식시장 폭등인데 금리를 왜 안 올리냐? 빨리 금리 올려서 집값 잡아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2017년도에 한번 올렸지만 부작용이 심각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금리를 내린 상태고요. 자, 금리를 내리면 내렸지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루비니 패러독스라는 건데요. 자, 경기 침체 상황이 오면은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시중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활용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은 사람들이 대출 여력이 늘어나고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대출을 많이 해서 돈을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형태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되면은 경기가 이제 살아나야 되는 건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의 유동성이 공급되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고용 활성화도 되지 않죠. 경기가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고 선제적으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이 시중에 풀린 유동성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자산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은 주식 시장도 가파르게 올라왔죠. 자, 시중의 유동성들이 이렇게 자산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는 어떤가?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자영업자들 아직도 힘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정부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유동성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또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되죠. 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또 풀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조금씩 풀면서 경기 침체가 조금씩 완화되지만 또 많은 돈들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꾸 자산 시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은 더욱더 상승을 하게 되고 금리는 계속 올리지 못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계속해서 더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순환 구조, 경기가 나아지는 속도는 더지고 자산 시장 상승 속도는 더 빠르고, 자, 계속해서 이런 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고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져 보인다는 겁니다. 자,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회복돼 가지고 호황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돈을 더 풀 수밖에 없고 경기 회복은 느리고, 그리고 그 돈들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그런 단계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봐야 되냐? 금리 인상 우려, 인플레 우려를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본질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 내셔널증권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아트 호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금리가 왜 올라가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경제활동 폭발을 보게 될 것이다. 언제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고 바이러스 감염자가 감소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 폭발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기술주와 경기 순환주의 균형 있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2개월마다 바벨 균형을 맞춘다. 즉 기술주가 오를 때가 있고 경기 순환주가 오를 때가 있다. 언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시기에 이런 전략을 펼치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뉴스 기사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바이든 시대 코스피,
인플레이션이 화두, 경기 민감주 담아야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직접 투입한 데다가 유가에 대한 기저 효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새해 들어서 철강, 비철금속, 화학, 정유, 금융, 건설, 조선 등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하다. 이런 뉴스 기사가 1월 중순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보다는 금리 인상 배경과 대응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는 것은 물가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시장은 균형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지수가 잠시 쉬어갈 동안 그동안 오르지 않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을 뿐이죠. 뒤처진 것들을 잠시 기다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레이션 트레이딩. 인플레이션 시대의 도래. 누가 좀 더 주목을 받았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은 어쩌면 우리는 또 올바른 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전통적 경기 민감주의 수익성 개선이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